해운물산 앞에 싸우는데 갑자기 문 쫙 열리고 이 새끼들 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막 우리랑 빵 부딪혀갖고 그때 칼 맞았어요. 이렇게 찢어져갖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구로역에서 진짜 정장 입고 덩치 큰 애 하나가 갑자기 내 이 뒤를 딱 잡고 날 끌어내렸어요. 기지를 좀 발휘해서 거기서 막 소리를 냈지. 저는 뭐 어느 회사 다니는 위원장 누굽니다. 이 양반은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막 그랬더니 계단까지 가서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둘러쌌어. 둘러싸니까 그때서야 이 새끼 턱 놓고 가더라고. 아마 그때 아마 끌려갔으면 내가 볼 때 죽었어. 인노협까지의 가기까지 그때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4년도에 처음 진도라는 데 입사를 했어요. 진도라는 데 입사를 했는데 입사했을 때 뭐 불타는 열정, 뭐 혁명 의지 뭐 별거 다 있긴 했지만 일당이 3,650원이었어요. 하루에 무조건 4시간, 3시간, 4시간 잔업은 기본인 거고 진도는 컨테이너 만드는 회사인데 물량이 밀리면 점심시간에도 30분 잔업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그냥 일해도 한 달이면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벌었고 뭐 방세 내고 먹을 거 하면 뭐 돈은 뭐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갈산동 앞에 그러니까 대우자동차 기숙사가 거기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그 엄마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월급날인데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 병원비가 모자라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고 같이 갔어요 집을. 그래서 가보니까 어머니 누워 계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생 결정을 했죠. 난 죽어도 공돌이로 산다. 문제는 내가 죽어도 공돌이로 살 거 생각하니까 3,650원은 너무나 싼 그 가장 초보적인 임금이라서 거기를 때려치고 직업훈련소를 들어갔어요. 정수직업훈련소를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계조립 학과를 갔는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금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올해 여기서 노동자로 살겠다 마음 먹었는데 3,650원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거기 대응기기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86년도에. 전장반하고 거기가 그 배선반이 같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전기계통 쪽인데 기계하는 사람도 좀 필요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면접을 딱 봤는데 배선 과장이 보디만 딱 공 좀 찰 줄 알아요? 그래서 남들만큼은 찹니다 그랬더니 합격됐어요. 뭐 어떻게든 노조를 만들 생각에 사람들 뭐 꼬시고 뭐 그때 전장반이라는 데서 기계 관련돼서 이제 선반 돌리고 밀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전장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알타레타라고 그 시동 걸면 팽 하고 돌리는 그 발전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전장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그거에 맞게 기계적으로 또 이렇게 뭐 들어가는 게 많아요. 후라이휠이 하나 있는데 후라이휠이 주물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옛날에 그 터렛 선반으로 그걸 이제 깎고 이러는데 분진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환풍기 그런 건 안 해주고 거기서 그냥 목에서 이제 그 까만 게 나오게 툭툭 나오게 해갖고 이 더 한참 그때 당시에 내가 1년도 안 되는데 잔업 거부를 이제 사람들을 해가지고 한 3주 동안 했더니 애들이 나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더라고. 용접반으로 갔어요. 그래서 용접반 가서 또 거기서도 또 보니까 이제 또 얘네들이 산업안전교육 이런 거 시키는데 점심시간을 30분을 빼서 시키는 거야 그걸. 그때 뭐 열받아가지고 뭐 이 양반들아 뭐 점심시간을 빼서 시키는 게 어딨냐 이것도 근무의 일환인데 그러고 막 싸우고 관리자들한테 끌려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딱 하는데 이 전장반보다는 용접반 사람들이 좀 대가 세요. 그래갖고 그 양반들이랑 이제 친해지고 그래갖고 맨날 밤에 가서 술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은 8시 반 출근해서 5시 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6시부터 해서 9시까지 이렇게 잔업을 하고 근데 거기가 방위산업체예요. 그 우리나라 72개 중요 방위산업체 중에 한 개라서 거기서 쟁여행위를 하면 무조건 이거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쟁의행위도 못하게 돼 있었고 당시에 법률로는. 근데 거기서 뭐 싸우긴 많이 싸웠죠. 근데 그 용접반 사람들이랑 모여서 또 이제 노조 만들 궁리를 막 하고 그때 당시에 한 6명이 진짜 무슨 똘똘 뭉쳐갖고 근데 그때 연말 되면 철야가 많았어요. 분납이니까 연말 전에 무조건 납품을 해야 돼. 그래서 철야하면 이제 효성동 상거리에서 잔업 끝나고 가서도 먹고 저희가 철야 끝나면 3시 반이에요. 새벽 3시 반. 이제 그때 가서 거기서 포장마차에서 먹고 한 잠도 안 자고 8시 반에 다시 출근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6명이 진짜 이제 얘기를 하다 이제 진짜로 이제 똘똘 뭉치게 된 상황이 됐죠, 사실은 이제 서로. 근데 그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그 진짜 목숨 걸은 수준으로 사실 했거든요. 그래갖고 6명이 이제 했는데 행정적을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최연봉 누님이라고 원풍모방 했던 선배님 계신데 그 백운역 고가 밑에 그 성당이 있었거든요. 거기 그 한국노동자 복지협의회인가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행정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도움받아서 노조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사전에 이제 노조를 만들었던 팀이랑도 또 만나고 한독금속 팀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노조를 탁 만들었는데 원다방이라고 부평에서 했어요. 근데 저희가 회사가 부천이 본사고 부평은 지사 같은 데예요. 근데 인원은 비슷해요. 그래갖고 총 인원이 한 500명 정도에서 1,000명 정도 됐어요. 부평 원담에서 노조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전날 막 누구는 납치도 당하고 회사 애들한테 납치도 당하고 우린 딴 데 가서 자고 뭐 이래갖고 설립 신고하고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이제 다음 날부터 금요일 날 했을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8월 14일 날 우리가 했으니까 그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무조건 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그냥 파업에 돌입했어요. 근데 그때 그 쉬는 그 하루 동안에 막 회사 간부 애들이 막 난리가 나서 사람도 쫓아다니고 이게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그 노조 만들고 처음에 한 파업을 한 열 며칠, 10며칠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10며칠 동안 파업하고 그 다음에 회사랑 합의해서 이제 노조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죠. 그 파업의 뭐 요구 사항은 뭐? 핵심이 임금이에요. 이게 방위산업체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자금을 지 맘대로 하는데 1년이면 한 7, 8개월은 임금이 밀려서 나왔어요. 제때 나온 적이 1년이면 한 두세 번뿐이 안 돼요. 다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심하면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밀리고 하루 이틀 3일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임금 인상 요구와 뭐 그런 제반의 족구들, 그다음에 노조 설립 관련된 요구들을 내걸고 싸워서 이긴 거죠, 거의.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이것저것 싸웠는데 그때인지 그 이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든 임금 인상 투쟁할 때에 가장 핵심, 제가 볼 땐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방위산업체에는 특례병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옛날엔 군대 3년이었는데 군대를 안 가는 대신 5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해야 군대를 제대한 걸라고 치고, 대신 그러니까 임금도 잘 안 올려줘요. 얘네들은 그냥 머슴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평이 한 500명 되는데 그중에 여성 노동자들이 40명, 50명 정도 됐어요. 한 10분의 1 수준 뭐 이 정도 됐는데 그 양반들도 임금이 작고 올릴 때 남자 중심으로 올리고 막 이런 거. 병역 특례자 임금 이상 여기 1,000원 할 때 여기는 2,000원 요구했어요. 여자들도 우리가 전체가 1,000원 요구할 때 여기는 2,000원 요구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둘 다 관철이 돼서 임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여자하고 특례병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나게 튼튼한 힘이 돼요. 노조의 조직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 단체협약상 할 때 매달 교육 시간을 2시간을 딱 박은 거예요. 2시간을 딱 받고 2시간씩 무조건 조합원 교육을 시키는 거가 됐죠. 이제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노조는 아주 잘 굴러가게 됐죠. 당시에 그 구사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모르는 사람들이 위해서. 예. 구사대 종류엔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구사대 종류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엽물산 같은 구사대가 있어요. 그 태엽물산 같은 구사대는 뭐냐면 조폭애들을 사원으로 앉히는 거야. 옛날에 구로에서 살인 사건 나고 했던 그 걔네들 그 판데 걔네들을 통째로 해서 구사대를 애들이 들어와서 사장놈이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그 새끼들을 몇십 명을 들여온 거야. 그래서 사원으로 쓰고 구사대로 쓴 거예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한번 태엽물산 앞에 싸우는데 갑자기 문 쫙 열리고 이 새끼들 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막 우리랑 빵 부딪혀갖고 그때 칼 맞았어요. 그래갖고 찢어져갖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 구사대들이 있고 진짜 회사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구사대들이 있는데 주로는 이제 노조는 빨갱이고 나쁜 놈들이니까 니 그런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인 거고 그런 애들은 뭐 여자만 있는 사업장에서는 항상 그게 문제야. 구사대들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물리력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많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계속 탄압하는데 우리가 가서 한두 번 이 새끼들이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 이 편에 우리가 뒤에 있는 게 보이니까 함부로 못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 선배님 그 한번 인노역 때 그 처음에 모였을 때하고 확장할 때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 처음에 그 백마교에서만 8-9군데 정도가 모여서 그러면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자. 이게 그 노총 민주화 문제하고 이게 민주노총을 만드는 게인데 일단 우리가 모인 건 민주노총 쪽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적인 조직을 좀 필요로 해서 만나는 거니까 세를 좀 확장하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한 30군데 모여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그 중에 확실히 이쪽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럼 인노협을 만들자 하는데 그 인노협 만드는 과정 자체도 엄청나게 탄압이 사실은 있죠. 그거 자체 만드는 거 자체를. 그래갖고 주로는 조합원들 힘을 많이 이용한 거죠. 인천대학교 이제 강당에 모이거나 인하대에서 모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학을 좀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6.29 투쟁하고 나서 대학은 침범을 안 했어요. 그전에는 어디든지 다 침범을 했는데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는 건 조금 안전한 거야. 걔네들이 거기까지는 치지는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 대학 모여서 집회하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조합원 것까지 다 이렇게 살려내고 인노협을 아예 그럼 결성합시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결성을 해서 한덕금속 위원장 그 형이 이제 저기 의장을 맡았고 그러고 나서는 진짜 이게 서로 진짜 뭉쳐갖고 연대에 본격적으로 누가 하나가 뭐 이렇게 여기 집중해서 싸워야 돼 그러면 진짜로 다 모여서 싸우고 막 이러면서 세가 점점 불어났어요. 서로 이제 도우고 연대하고 이러면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탄압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철이 형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지. 의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 됐어. 행방불명이 딱 돼서 막 찾는데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갔고 교통사고가 나갔는데 누가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 안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무용고자 같이 그 누워 있는데 그 안병원도 노조가 있었으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누구 무용고 사람이 있대. 그러고 저거 확인해 보니까 그 형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찾을 때 한 보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죠. 저도 뭐 노조다가 87년, 8년 그때 저희 회사가 서울 강남에 본사가 있었는데 작업복 입고 거기다 무슨 띠 같은 거 붙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에서 술 한 잔 먹고 같이 이제 혼자 내려오는데 구로역에서 진짜 정장 입고 덩치 큰 애 하나가 갑자기 나는 인천 가고 있는데 인천 차 탄 건데 구로역에서 내 이 뒤를 딱 잡고 날 끌어내렸어요. 근데 뒤를 잡히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발발발발 젊었을 텐데도. 그래갖고 기지를 좀 발휘해서 거기서 막 소리를 냈지. 저는 뭐 어느 회사 다니는 위원장 누굽니다. 이 양반은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막 그랬더니 계단까지 가서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둘러쌌어. 둘러싸니까 그때서야 이 새끼 턱 놓고 가더라고. 그게 구로역이었어요. 구로역.
아마 그때 아마 끌려갔으면 내가 볼 땐 죽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론 만들어지고 전노연 만드는 과정 뭐 이럴 때니까 이 핵심적인 멤버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래갖고 다행히 내가 집이 구로였으니까 길을 잘하니까 그 지하철 담을 튀어넘고 넘어가서 그냥 골목으로 해서 본가에 들렸다가 또 출근해서 이제 살아나왔죠. 그때 당시 진짜 조직놈 같더라고요. 보니까 딱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겪어가면서 사실은 인노협 전노협을 만들어낸 거죠. 그 중간에 죽은 사람도 많고 사실은.